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소화기내과의 이한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Dedicated Cold Snare Is It Essential로서 대장 용종 절제술 시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때 전용 스네어가 과연 필수적인가 라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다시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가 과연 정말 필요한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렇다면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할 때 전용 콜드 스네어를 꼭 써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와 다른 절제술을 비교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시행을 할 때 전용 스네어가 정말 필요한가?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옵티마이징 테크닉, 네 번째는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와 다른 절제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는 1992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기 소작을 사용하지 않고 용종을 절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종을 절제하는 방법에는 푸셉을 쓰느냐 스네어를 쓰느냐 하는 것과 전기 소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콜드 포셉 폴리펙토미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포셉 폴리펙토미는 생검 겸자로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술이 간편하고 리트리벌 레이트가 높고 컴플리케이션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검 겸자의 한쪽 컵 사이즈가 2.5mm로 작아서 이론적으로 이 크기를 넘어서는 용종은 한 번에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수행된 연구를 보면 병변의 크기가 4mm, 5mm로 증가함에 따라서 원 바이트 폴리펙토미, 즉 한 번의 용종을 제거하는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미누티브 폴립에서 두 시술 방법을 비교해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폴립의 크기가 3mm 이내로 작은 경우에는 두 시술 방법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폴립의 사이즈가 4에서 5mm 또는 5에서 7mm로 커지는 경우에는 콜드 포셉 폴리펙토미의 컴플리트 리섹션 레이트가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와 핫 스네어 폴리펙토미 또는 EMR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폴립, 즉 크기가 6에서 9mm 정도 되는 폴립에 대해서 두 시술 방법을 비교해 본 메타 분석에 따르면 두 군 간의 완전 절제율은 95%대 94%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5에서 7mm 정도의 크기를 절제한 경우였고 8에서 9mm 정도로 조금 더 큰 용종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합병증인 딜레이드 블리딩을 두 군 간에 비교를 해본 분석에 따르면 딜레이드 블리딩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에서 더 적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에서 딜레이드 블리딩이 더 적은 이유는 먼저 우리가 딜레이드 블리딩의 원인은 서브뮤코잘 레이어에서의 어떤 블러드 베슬의 인저리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두 시술 방법을 비교해 봤을 때 콜드 리섹션의 경우에는 그 인저리 뎁스가 쉘로우 서브뮤코잘 레이어에 국한되는데 반면에 핫 리섹션의 경우에는 인저리 뎁스가 딥 SM과 머스큘러리스 프로프리아까지 침범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콜드 스냅 폴리펙토미에 의한 절단면은 이렇게 얕고 넓은 데 반면에 핫 스냅 폴리펙토미의 경우는 좁고 깊게 형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인저리를 받은 서브뮤코절 아터리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이후에 더 적게 발견되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시술의 편의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연구에 따르면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와 핫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경우 완전 절제율이 98.2%대 97.4%로 거의 유사하였지만 어떤 시술의 어려움, difficult of cold snare 폴리펙토미의 경우 시술이 쉽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4%로 대부분 쉽게 수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시술 시간을 비교해보면 핫스네어의 경우는 83초, 콜드스네어의 경우는 60초로 콜드스네어군에서 더 짧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먼저 디미누티브 폴립, 5mm 이하의 작은 용종에 대해서는 1에서 3mm 정도의 작은 크기의 경우 콜드스네어와 콜드포습이 큰 차이가 없지만 약간 더 큰 4에서 5mm짜리 용종의 경우는 콜드 스네어가 콜드 포습에 비해서 컴플리트 리섹션 면에서 분명히 우월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몰 폴립, 6에서 9mm짜리 폴립의 경우에는 컴플리케이션이나 시술 시간, 시술 편의성 면에서 콜드 스네어 폴립토미가 핫 스네어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에서 9mm 정도로 약간 더 큰 용종에서도 이 두 군간의 컴플리트 리섹션에서 차이가 없느냐 하는 것은 아직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소화기 내시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는데, 슈퍼피셜 콜로렉탈 네오플라지아에서 세사일하거나 플랫한 경우에는 디미누티브 폴립이나 스몰 폴립 모두에서 콜드 스냅 폴리펙토미를 첫 번째 옵션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콜드 스냅 폴리펙토미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럼 과연 이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수행할 때 전용 스네어가 필수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폴립에 대해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컴플리트 리섹션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용 스네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익스텐디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라고 해서 조금 더 넓게 자르는 방법이 있겠고, 콜드 스네어 EMR이라고 해서 인젝션을 사용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방법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데디케이트 콜드 스네어에 대해서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와 기존의 트레디셔널 스네어를 비교해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모양이 다른데, 전용 콜드 스네어의 경우는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각이 져 있고, 기존의 트레디셔널 스네어는 오발 쉐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이어 다이아미터도 전용 스네어의 경우는 0.3mm로 기존의 트레디셔널 스네어에 비해 좀 더 얇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의 장점을 살펴보면, 와이어가 얇기 때문에 용종을 절제할 때 티어링 된다기보다는 커팅, 용종을 자르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또 이러한 얇은 와이어로 인해서 스네어 스토리 좀 더 적게 생기기 때문에 리섹션이 페일할 가능성이 좀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브뮤코자의 인저리 베셀 인저리가 더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딜레이드 블리딩이 더 적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네어 스토리란 것은 아래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트레디셔널 스네어 10mm짜리로 이제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스네어를 조여서 점막을 잡은 이후에 자르려고 시도를 하는데 용종이 잘리지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스네어 스토리라고 합니다. 실제 돼지 모델에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비교해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이즈의 가상 병변을 만들었는데 5mm, 10mm 사이즈로 만들었고, 스네어 타입은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와 기존 오발 쉐입의 트레디셔널 스네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가상의 병변은 그림에서와 같이 생검 겸자나 스네어 팁을 사용하여서 점막에 전기 소작을 가함으로써 만들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5mm, 10mm 두 가지 크기 병변에 대해서 먼저 시술 시간은 데디케이티드 스네어에서 5mm, 10mm 모두 더 짧게 나타났고, 스네어 스톨의 비율도 5mm 크기에서는 12.5%대 100%, 10mm 크기에서는 37.5%대 100%로 데디케이티드 스네어에서 스네어 스톨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10mm 크기의 병변에서는
리섹션 마진이 언이분한 경우나 인컴플리트 리섹션의 비율이 트레디셔널 스네어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진의 이븐니스에 대해서 보면은 데디케이티드 스네어의 경우는 그림에서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 둥근 마진이 형성되는 데에 비해서 트레디셔널 스네어의 경우는 약간 점막이 뜯겨져 나간 것 같은 그림과 같은 이런 언이븐하고 이레귤러한 절제면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디케이티드 스네어는 커팅에 가까웠던 반면에 트레디셔널 스네어는 테어링에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에서 두 가지 타입의 스네어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에서 7mm 크기 용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의 경우 내시경적 완전 절제율이 90.2%였던 데 비해서 트레디셔널 스네어의 경우는 73.3%로 데디케이티드 스네어에서 더 우월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리섹션이 페일한 경우는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는 한 건도 없었던 데 비해서 트레디셔널 스네어는 4케이스 5.5%에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mm 이하의 크기의 용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컴플리트 리섹션 레이트가 91%대 79%로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에서 더 우월하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고 합병증의 비율, 즉 헤모스타틱 클립을 사용한 개수라든지 포스트 폴리펙토미 블리딩의 비율이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컴플리트 리섹션 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크기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5mm에서 7mm까지의 크기의 병변에 대해서는 두 군의 차이가 없었지만 8에서 10mm 조금 더 큰 용종에 대해서는 83%대 45%로 데디케이티드 콜드스에서 훨씬 더 컴플리트 리섹션 레이트가 높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크기가 커질수록 데디케이티드 콜드스네어가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병변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플랫하거나 페든큘레이티드 타입의 용종의 경우에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가 더 유리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 서브뮤커잘 레이어에서 동맥 손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에서 3.1%, 트레디셔널 스네어에서 6.7%로 그런 서브뮤코잘 레이어의 혈관 손상의 비율이 데디케이티드 스네어에서 더 낮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딜레이드 블리딩이 콜드 스네어에서 더 적게 나타나는 것에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의 제품들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또 우리나라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형태의 스네어를 내놓고 있고 대부분 기존 스네어에 비해서 와이어 다이아메트가 좀 더 얇은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모양도 어떤 쉴드 타입이라든지 헥사고널 타입이라든지 그래서 기존의 스네어에 비해서 조금 각이 져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고 특이할 만한 점은 초기에 나왔던 전용 스네어의 경우는 일렉트로 코터리 즉 전기 소작이 불가능했던 데 비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전기 소작도 가능하게 해서 콜드 스네어와 핫 스네어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옵티마이징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는 핫 스네어 폴리펙토미와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절제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 티슈를 약 2mm 정도 더 여유 있게 잡아서 절제를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종양성 병변에 대해서 완전 절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먼저 병변을 디텍트하고 병변을 발견했으면 MBA나 이런 것들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병변을 확인을 했으면 병변에 이제 적당한 위치에 얼라인하고 그다음에 스네어를 오픈하고 스네어를 조여서 앵커를 하고 그다음에 클로즈 앤 컷 과정을 거쳐서 병변을 자르게 됩니다. 자른 병변을 리트리브하고 절제면을 관찰하는 이런 순서로 절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병변 주변으로 약 2mm 정도의 어떤 정상 티슈를 포함해서 병변을 잡아서 절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서컴퍼런셜 마진의 1mm 이상을 여유있게 잡았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R0 리섹션 레이트가 더 유리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콜드 스네어와 핫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차이를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두 시술 모두 병변은 5시 방향에 위치하여 스네어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노말 티슈의 마진은 콜드 스네어의 경우는 약 2mm 정도로 넓게 잡아야 되지만 핫 스네어는 최소한으로 잡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고, 병변의 텐팅의 여부는 콜드 스네어의 경우는 텐팅을 하지 않습니다. 병변 월에 앵커링을 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르는 데 비해서 핫스네어의 경우는 일렉트로 코터리 인저리를 좀 덜 주기 위해서 보통은 스네어링한 상태로 병변을 약간 들어 올려서, 즉 텐팅을 하여서 병변을 절제하게 됩니다. 스네어 클로저의 경우는, 콜드 스네어의 경우는 병변이 완전히 길로틴 될 때까지 쭉 클로저를 계속 하게 되지만, 핫스네어의 경우는 어떤 스네어 클로즈를 하다가 일단 저항이 느껴지면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전기 소작을 가해서 잘라게 됩니다. 아스피레이션 경우는 콜드스네어의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인서플레이션을 유지한 상태로 자르게 되고, 반면 핫스네어의 경우는 약간 공기를 아스피레이션한 상태로 자르게 됩니다. 당연히 일렉트로 코터리는 콜드스네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핫스네어에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시행하다가 절제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절제에 필요한 힘의 전달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스콥이 똑바로 펴지도록, 스트레이트가 되도록 스콥을 펴줘야 되겠고, 너무 팁이 꺾여 있다면 팁의 앵귤레이션을 풀어서 또 역시 힘의 전달을 최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서브뮤코자를 너무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파셜리 리오픈, 살짝 스네어를 풀었다가 살짝 병변을 들어올린 리프팅 시킨 다음에 어떤 인트랩먼트 되어 있는 서브뮤코자를 보고 그것이 좀 릴리즈 되는, 풀려나가는 것을 본 다음에 다시 잡아서 절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에서 또 한 가지 단점으로 예약이 되고 있는 것이 리트리벌 페일리어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된 티슈를 살펴보면은 핫스네어 폴리펙토미의 경우는 동그랗게 빨아들이기 쉽게 모양이 형성되는 데 비해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절제 티슈는 얇고 또 좀 부드럽고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폴립을 인스네어링한 이후에 이를 약간 콜로노스코프의 워킹 채널로 좀 잡아당겨서 워킹 채널 안에서 폴립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놓칠 병변을 미스할 그런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폴립 리트리벌 레이트를 비교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콜드 스네어와 핫 스네어 폴리펙토미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리트리벌 시 폴립 프래그멘테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이 되면은 어떤 병리 분석에서 좀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재밌는 연구에서는 인스트루먼트 포트에 어떤 폴립 트랩을 직접 연결해서 병변을 회수할 경우에 프래그멘테이션이 줄어들더라, 이런 보고를 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이후에 티슈 프로트루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약 14% 정도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절제면의 가운데에 어떤 마치 레지듀얼 티슈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프로트루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프로트루전을 조직 검사를 해보면 어떤 종양성 병변이 남아있지는 않고 대부분은 어떤 서브뮤코자라든지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남아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는
디미누티브 또는 스몰 폴립에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연구들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인터메디에이트 또는 라지 폴립, 즉 10mm 이상의 폴립에 대해서도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가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한 후양적 연구에서는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절제한 병변들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10mm 이상, 10mm 이하로 나누어 보았을 때 10mm 이상의 폴립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의 엔블럭 리섹션 레이트가 92%대 10mm 이하에서는 99.8%로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mm 이상의 크기의 병변에서 인트라뮤코자 캔서라든지 하이그레드 디스플라지아 같은 어드밴스드 패솔로지의 경우가 더 높았고, 히스토 패솔로지컬 마진에서 파지티브 또는 언클리어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를 다시 인컴플리트 리섹션의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를 다별량 분석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인컴플리트 리섹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어떤 병변의 몰폴로지, 또 히스토패솔로지가 있었고, 폴립의 사이즈는 다별량 분석에서 어떤 유의한 인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를 절제를 했을 때 병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변의 몰폴로지나 히스토패솔로지가 중요하다. 즉 병변이 크더라도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시행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라지 폴립에 대해서 피스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또한 여러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10에서 35mm 크기의 세사일 세레이티드 폴립에 대해서 41케이스를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만 사용하여서 서브뮤커자 인젝션 없이 절제를 시행하였을 때 평균 크기는 15mm 크기였고, 메디안 프로시저 타임은 4.5분이었고, 퍼포레이션이라든지 시그니피컨트한 인트로 프로시저럴 블리딩이라든지 딜레이드 블리딩이 없었음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요약표인데, 스몰 폴립에서 8에서 9mm 사이즈의 어떤 스몰 폴립에 대해서는 콜드 스네어가 핫 스네어에 비해서 과연 유용한가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도 우리가 데디케이티드 콜드 스네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컴플리트 리섹션의 레이트를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핫스네어에 비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데디케이트 콜드 스네어는 와이어가 얇고 다이아몬드 쉐입을 갖고 있어서 커팅이 잘 되고 리섹션 페일류가 더 적고 SM 레이어의 베셀 인저리가 더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콜드 스네어 폴리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어서 8에서 9mm짜리 또는 그 이상의 10mm 이상의 용종에 대해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페듐큘레이티드 타입의 폴립에 대해서도 콜드 스네어가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옵티멀한 테크닉은 핫스네어와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병변 주변의 노말 티슈를 최소 2mm 정도 여유 있게 잡고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리트리버 페일리어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프래그멘테이션도 줄이는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해결되고 또 발전되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밝은 전망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